한국 연예계의 노장 여배우 중 한 명인 전원주는 놀라운 경력과 감정적 여정을 거치며 인생의 85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2024년 85세가 된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의 경력 초기에 만난 여성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인정하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 개인적인 삶의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예술과 가족의 삶을 바친 한 여성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침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된 기쁨과 함께 전원주의 가슴에는 큰 슬픔도 안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의 1세기 동안 묵묵히 견뎌온 상실과 희생,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1939년 9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원주는 역사와 삶 속에서 큰 사건을 경험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상실과 후회의 축적인데, 특히 남편 임진호의 죽음과 일제 강점기 동안의 힘든 어린 시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진정한 사랑을 숨겨야 했던 고통이 대표적이다. 우선 임진호 씨가 결혼 44년 만에 2013년 사망한 것은 전원주가 경험한 가장 큰 슬픔이었다. 두 사람은 1969년에 결혼했는데 당시 그녀는 성우로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영화에도 출연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힘든 시절 동안 그녀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였던 임진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의 남자였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전 씨는 희귀한 인터뷰에서 당시 사회가 예술계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엄격했을 때에도 자신이 항상 그녀가 열정을 추구하도록 지지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임 씨가 74세의 나이로 병으로 죽었을 때 전 씨는 마치 인생의 절반을 잃은 것 같은 심경이었다. 그녀는 장례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일어설 수 없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파트너를 잃은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74세의 나이에 그녀를 애워싼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 후로도 종종 텔레비전 쇼에서 조용한 시간에 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둘째, 전원주의 어린 시절은 일련의 힘든 나날이었고 이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난 그녀의 가족은 본래 인삼 농사를 짓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전쟁과 일본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 난민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6살이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1448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전쟁 상황으로 인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차별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혼자 공부해야 하고 가족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전 씨는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집 구석에서 혼자 울며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전원주 마음속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100년 가까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숨겨야 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85세의 그녀는 1960년대에 만난 여성, 즉 CBS에서 경력을 시작했을 때 만난 여성이 그녀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전 씨는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녹음 세션에서 만났으며 그들의 관계는 수년간 비밀리에 지속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용납되지 않았고 전 씨는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1990년대에 그 여성이 죽었을 때 전 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2023년 개인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며 눈물을 터뜨린 적이 있다. 저는 평생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살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슬픔은 그녀가 인생 전반에 걸쳐 겪어온 상실, 후회, 억압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전원주의 경력은 60년이 넘는 여정으로 겸손한 성우에서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녀를 기쁨과 고통의 눈물로 몰아넣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전원주는 1960년 CBS 성우 오디션 5회에 합격하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텔레비전이 대중적이지 않았고 라디오가 국민의 주요 오락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와 뛰어난 감정 전달 능력으로 빠르게 가장 사랑받는 성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부터 눈물겨운 가족 비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라디오극에서 목소리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스튜디오에서 일했고,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몇 시간만 자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으로 그녀는 탄탄한 명성을 쌓았고 1963년 DBS 나중에 KBS로 재편 선발에 참여하면서 그녀의 재능을 더욱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에 텔레비전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전원주는 영화 배우로 전향했다. 그녀는 1972년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여배우로 데뷔했고 그 후 가족 영화에서 어머니, 아내, 이웃 역을 맡으며 관객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그리드 스타는 아니지만 그녀의 전문성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감독들에게 항상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2006년 TV 시리즈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유머러스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머니 역을 맡은 것입니다. 이 역할로 그녀는 젊은 청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한국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조연 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의 선수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그녀는 흥행에 참패한 야심찬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 것으로 기대되었던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았고 흥행 수익이 낮아서 제작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 씨는 그 실패 후로 1년 동안 영화 출연 제의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이 끝났다는 소문에 시달렸고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더빙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종종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대본을 보며 무력감에 울곤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텔레비전 쇼에서 코미디언으로 출연을 시도했지만 또 다른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해피투게더와 같은 쇼에서 코믹한 이미지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의 첫 출연은 어색한 연기 스타일 때문에 청중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첫 녹음 세션 이후 언론의 부정적인 논평 때문에 밤새 울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효리, 박미선 등 유명 개그맨에게서 스토리텔링 연습과 그녀만의 웃음을 활용하며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원주를 울렸던 노력은 실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순간에서도 비롯되었다. 그녀는 80세의 나이로 2019년 복면가왕에 합류했을 때 두 라운드에 진출한 가장 나이 많은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나이와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매일 몇 시간씩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우승한 후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무대에서 울었습니다. 또 다른 때 그녀는 Young Lady and Gentleman 2021호에 게스트 역할을 맡았을 때 짧은 시간에 수십 페이지 분량의 대본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대사를 읽으며 밤새 깨어있는 밤도 있었고 마지막 장면 촬영을 마치고 기쁨과 지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전원주는 단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정의할 위대한 목표와 업적을 추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85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건강이 악화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을 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원주는 데뷔부터 관객과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배우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큰 상이나 빛나는 명예를 꿈꾸지 않지만 감독,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그녀를 헌신적인 아티스트로 보는 관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꿈꿉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언제나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며 가장 일찍 촬영장에 도착하고 가장 늦게 떠나며 그녀의 역할이 조연일 뿐이지만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그녀가 국민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보상받았습니다. 이는 비공식적이지만 의미 있는 칭호로 청중이 그녀에 대해 갖고 있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전 씨는 자신이 인류 스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 하나하나가 한국 연예계 역사를 쌓는 데 기여하는 작은 벽돌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젊은 배우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녀는 2015년 숙명여대에서 열린 내레이션 워크숍에 참석해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녀는 긴 기립박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자신의 꿈의 일부를 이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원주가 항상 추구하는 또 다른 성취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입니다. 85세의 나이에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한 후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마지막 몇 년을 최대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 가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이 출판될지 모르지만 글을 쓰는 것은 자신과 마주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에 충실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원주의 사랑과 결혼은 임진호와의 삶부터 그녀가 평생 간직한 비밀스러운 사랑까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다. 85세의 나이에 그녀가 다른 여자를 자신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고백했을 때 청중은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녀 마음속에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원주는 1960년대 후반 CBS에서